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큐릭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큐릭스입니다. 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선정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성장하는 시장 속 주가 제도약 하나라는 그런 타이틀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젠큐릭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 진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과 관련한 검사 및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방암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유방암 쪽에 굉장히 강하고요.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사실 이게 보험 쪽으로 가면은 암보험은 이제 암보험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정도만큼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걸 다 지급을 하면은 너무 손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암보험에서 빼고 막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어요. 이미 빼진 경우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반으로 이제 예후 예측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따가 검사 단계가 이제 총 이 다트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전 있고 본 검사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폐암, 대장암 등 동반 진단 검사 개발을 완료했고, 완료가 임박한 그런 단계입니다. 완료 거의 임박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니터링 검사까지, 이거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모니터링 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하고 이제 뭐 예비 검사하고 그다음에 본 검사하고 사전 검사도 하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특히나 유방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재발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10년 이내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까지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까지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구독 서비스처럼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업계가 오픈 이노베이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높고 리스크는 좀 최소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분자 진단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 북미나 서유럽 부분에서만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시장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아시아 지역이 인구가 많죠. 인구가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뭐 연평균 시장이 한 10에서 13%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이상도 사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음식 또 스트레스 뭐 이런 다양한 생활적인 변화로 과거보다는 암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그 아시아 시장으로도 넘어오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허가를 받은 게 많은데, 일단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 검사를 받았고요. 허가를 받았고, 이제 진수알 DDGFR이라는 거는 폐암 동반 진단을 하는 건데, 이제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 기술을 인정을 받았고요. 작년에 CE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동반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 완료 단계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조기 진단 검사, 이제 간암 조기 진단 검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조기 진단도 있고, 아까 제가 동반 진단 있고, 그다음에 이 예후 검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좀 잡아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저희 채널이 바이오주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뭐 이제 나오는 게 FDA 승인, 그 다음에 뭐 CE 인증, 그 다음 식약처 허가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거 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당연히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정부 육성 지원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우대가 있고요. 이제 평가 가점 부여하고 이런 정부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인허가나 이런 거 받을 때도 이제 특례가 있고요. 그다음 세제 혜택도 적용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쪽으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FDA EUA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주정부, 연방정부 전부 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또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었던 게 나왔을 때 384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96개가 한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좀 혁신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진수월 DDGFR 요거가 이제 요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판매 본격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도대체 뭐냐? 요 이제 DDGFR이 뭐냐? DDGFR이 뭐냐?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48개 표피 성장 이 돌연변이 유무를 검사하는 그런 거고요. 표적 항암제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 걸리면 유방암이 걸리면 이제 2기에서도 이제 전후가 나뉘는데 2기 후로 들어가면은 이제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를 합니다. 표적 치료를 해요. 그래서 항암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표적은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요즘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표적 항암 치료제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를 선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효과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 자체가 3세대 플랫폼 디지털 PCR 유전자 중복 방식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보다 민감도랑 정확도가 무려 50배나 높습니다. 여러분들 50배 엄청나게 진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암이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검출을 해서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내성을 발생하는 요거 폐암 표적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타그리소에 내성이 발생이 되면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성을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검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적 이런 치료할 때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재발이 심해요. 재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액체 생검 기술을 통해서 혈액으로 돌연변이 검출하고 최적화하게 하는 부분과 이제 그래서 결국엔 항암제 모니터링을 좀 가능하게 하게 하는 이런 시장을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런 이제 바이오 마커가 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읽어 보셔야 돼요. RNA나 이런 것도 체외 진단이 뭔지, 분자 진단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예후 진단, 동반 진단이 뭔지,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 진단, 뭐 동반 진단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요 분자 암이 이제 사망 1이잖아요. 1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16년 기준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기 진단, 예후 동반 진단, 그다음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산업의 특성 이런 것들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아 시장 부상 이제 북미랑 서유럽 등으로 좀 성장을 했지만 아시아 시장이 여기도 나와 있죠. 인프라 개선들의 힘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급성장은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후 검사가 뭔지, 동반 진단이 뭔지, 조기 진단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 좀 읽어 보셔야 돼요. 예후가 뭔지, 예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 읽어 봤어요. 다 읽어보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징큐릭스 같이 또 이제 상장하고 엄청 오래 안 된 종목이잖아요. 요게 상장하고 얘가 그래도 이제 바이오 치고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약사들, 오래된 제약사들과 비교하면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당장 신규 상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한 7년 정도 됐는데 2015년부터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어쨌든 그런 연역들도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신규 상장주 쪽이 요즘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또 상장된 지 좀 이제 중간 정도 된 기업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좀 비슷한 연차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들도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아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뼈대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약처나 이런 인증도 다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매출액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이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지금 요번에는 흑자지만 요게 이제 적자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만 좀 문제가 없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제 매출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실적 쪽을 조금 신경을 써보자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사업 내용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긴데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코로나 진단 키트도 있고 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스캔 리더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길어요. 다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이거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주봉으로 좀 먼저 볼게요. 이 회사가 이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 주봉으로 볼 건데 일단 중요한 게 여기 15,000원 일단 1차적으로 이게 14,000원 부분에서 여기 만원 사이 하나 끄어 놓고 주봉이니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요렇게만 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으로도 또 하나 끄어가지고 여기 좀 네, 여기 정도로 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14,100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매수 밴드로 잡아놓고 접근을 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에 상단에서 걸렸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들이 돌파가 될 때 한 번씩 이제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좀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여기 중요한 게 이제 18,500원을 얘가 뚫어줘야 됩니다. 18,500원을 좀 뚫어줘야 되고요. 이 부분 뚫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2만원대, 22,000원대는 충분히 갔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잡으시고 가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로 좀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뭐 손절은 여기 뭐 밑에서 치든지 좀 짧게 쳐야겠죠. 뭐 12,500원으로 잡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10% 정도 하방 열어놓고 일단 좀 접근을 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적적인 부분은 살짝 걸려요. 실적적인 부분은 좀 걸리지만 앞으로 이제 특히나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기업이 실적으로 뭐 무조건 끝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적이 일단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은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장암이나 이렇게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 라인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잡고 2차는 당연히 전고점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2만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2만 6천 원 정도 여기 라인 일단 돌파하면은 정고점까지 보는 거고, 여기서 안 눌리고 지지가 나오면은 2만 6천 원까지 이제 좀 높여서 보는 거고, 여기서는 뭐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벌써 요까지 가면은 퍼센테이지가 뭐 한 40% 정도가 됩니다. 40%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주봉상으로 본 거면은 조금 시간을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100원 거의 저점이에요. 저점 부분까지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5,000원까지 좀 분할로 매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퍼센티지로 하면은 한 5%, 6% 정도인데, 뭐 나 이거 감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입질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얘도 어쨌든 간에 진단 키트 속으로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얘뿐만 아니라 뭐 CJN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지금 다 기고 있잖아요. 뭐 수젠은 좀 어제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영상 찍을 거고요. 어쨌든 뭐 액세스 바이어도 그렇고 이렇게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액바는 이제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CDC고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CDC에서 이 지정이 된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있었고, 뭐 액바나 뭐 DNA 링크 이런 것들 다 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제 수주 공시나 이런 건 나오고 있어요. 이제 1월 8일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요거 이제 짧은 기간에 따른 이 이제 진단 키트 수주도 나왔고, 또 12월 17일에 이제 이것도 코로나 진단 키트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기간에 지금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뭐 이제 매출액 대비 어쨌든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 매출액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얘가 지금 젠큐릭스가 어쨌든 좀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상황이면은 60이 거의 다 내려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그래도 전 라인 때 전 여기 박스권 라인인 여기가 이제 한 17,4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0선이 이렇게 닿을 때쯤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요런 거 같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W자 만들면서 이제 여기 라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목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조금 기간을 잡고 접근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길게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 쪽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뭐 사실 이제 좀 비교할 만한 게 이제 박셀 있잖아요. 박셀이 이제 가남 쪽으로 터져가지고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상방의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최근 흐름들로 봤을 때는 하방이 많이 열려봐야 한 2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밴드를 14,100원까지 좀 잡았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밑으로 뺀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0% 정도. 그래서 하방 10%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방은 10%지만 상방은 뭐 40% 50%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기대 수익률 자체는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면은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니터링이 좀 진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 되면서 이제 폐암 쪽으로도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혁신 의료기기 선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방암이나 뭐 이제 뭐 대장암, 간암 요런 것들을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이제 시장의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어쨌든 경쟁 제품 대비 뭐 높은 가격
경쟁력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만 확대가 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상장할 때 지금 이제 이전 상장할 때 6월 달에 이제 이전 상장을 했죠. 근데 그때 공모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사업 구조를 좀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젠큐릭스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